어떤 내용들이 단어가 꽂히나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모든 방향성은 조선기자재가 앞으로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는 누가 이기나가 확인될 거예요. 시장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갈팡질팡하게 만든다고요. 그 결론은 그럼 뭐예요? 하지 마요. 이럴 때는 빨리 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무려 장중에 73,000원 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삼성전자 롱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는 숏.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종목의 난이도가 일반 투자자가 이게 SK하이닉스 체인인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장이에요. 알기가 쉽지 않죠. 예. 대표님, 한 주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연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3,2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이 많이 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된 투자자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종목 선택을 잘 하냐 못하냐가 지수 상관없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일수록 제가 패턴 매매를 권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네. 여전히 겨울 패턴 종목을 찾는 시나리오 하나. 그러니까 지금 종목에서 여기 그러니까 역배열의 120선 밑에 있는 종목들만 찾아다니기. 이 전략 하나 있다면 지금 이렇게 급등해 갖고 122격이 그 멀리 떨어진 건 절대 초보자를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 갑자기 포포스 급락이 떨어져 갖고 120일 평균값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하는 이런 요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지금 장에서 변동성을 극복해내고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또 말썽이네요. 예, 이것 한번 줘보세요. 카카오페이. 이 급등 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했으면 거의 지금 이 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대부분들 그래요. 또 금융지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지 마시고 122선 만나면 하십시오. 아직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실적 이후에 저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 라인들 스테이블 코인은 8월 달에 실적들 나오고 네. 9월 달 정도에 이 120선까지 빠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기준으로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그 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오지 않는 이건 잘못하면 지금 잘못 이 가격대 사면 또 반토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이번 시장의 맥점은 이제 전에는 5월 23일이었다면 이제 7월 7일 잡으셔야 됩니다. 네. 7월 7일 날 기준점에서 내가 상대 비교해 갖고 어떤 게 많이 올랐고 어떤 게 많이 못 올랐나 이런 걸 기준으로 또 찾아갖고 대응하는데 여기 보시면 7월 7일 기준으로 상승 종목들을 보면 제가 빈집털이 됐던 대부분들 2차 전지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LNF, 효성주 그리고 7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30%대 수익 나고 구리 그 다음에 SK 밸류체인에서는 하나 비전만 수익이 나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갈 때 오히려 15% 빠지는 이런 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들 2차 전지나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한 반면 보세요. 카카오페이, 현대건설, 하이브, 크래프톤, 네이버, 한미반도체, 효성 여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종목들이 7월 7일 대비 마이너스 급락을 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원전주 아니면 또 무슨 또 그 검찰 조사와 연결된 개별 악재 종목들 이런 것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또 소비주 중에서는 중국이 잘못하면은 요번에 그 협상에서 중국이 잘못 카드가 한알령 카드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전환이 되면 그걸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그 호텔이나 엔터가 또 오히려 미리 카지노가
미리 빠지는 네. 이런 양극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어떻게 타결이 될 것이냐일 것 같은데 벌써 D-2일로 다가왔고 우리나라 민관이 협동해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회장, 그다음 현대차도 갔고요. 이재용 회장도 물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될 거로 보세요? 가능할까요, 타결이? 그래서 네. 나는 될 거로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처럼 저희도 15% 정도로 관세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잔인하지만 한쪽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숏이 여기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증권가의 돈 찌라지만 잠깐 본다면 네. 15% 확정되는데 알래스카 셰일가스나 LNG 선박 구축, 그다음 미국의 그 조선 투자라든지 여기서 거제도의 하나오션의 그 공장하고 군산 공장이 어떻게 처리나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트리어트 이 부분이 그 들어가면 또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쌀 수입, 농수산 개방 정도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선에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면서 네. 우리도 거기에 군대가 투입되거나 군함이 투입되거나 그거에 어떤 대리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쪽을 내주는 케이스가 된다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내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현대 그 군산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여기에 군산 공항이 있어요. 이 군산 공항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공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군수물자라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제주도 가는 민항 하나만 있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느낌 어떠세요? 서해안에 만약에 HD 현대중공업 이 공장에 잠수함이나 군함 도쿠가 건설된다는 자체는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이슈는 아니죠. 발작 증세 일으키죠. 네. 당장 그러면 10월 달 에이펙 온다는 거 포기할 거고 그러면 옛날 그 성주 골프장에 그 사드 배치하는 거에 준하는 에너지가 하나형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 벌써 그쪽이 호텔신라 급락하거나 그 카지노가 뭔가 벌써 거기서는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나오면 오히려 한쪽은 급락을 할 거고 그럼 반대로 조선주가 오히려 급등을 하겠죠. 이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롱숏의 가장 하나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조선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를 좀 시각의 변화가 이게 한번 보세요. 저는 모든 걸 볼 때 ETF를 구성해 순위를 자꾸 일주일 단위 추적하거든요. 대표님께서 그간 조선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뷰가 좀 바뀌는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만약에 네. 그 HD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주한 미군의 성격이 바뀌면서 거기에 군함 잠수함 MRO 사업의 기지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 미군 또 분담금 증액하면서 이게 남쪽을 바라보는 네. 그러면 이제 대만 해협이나 인도 태평양 전선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한쪽은 플러스인데 한쪽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 2, 3 종목들이 여기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이 HD 현대중공업이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50만 원 치고 나가고 얘는 10만 원 치고 나가서 새로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7만 사도 9만 원대 근처면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7월 7일 날이 딱 저점입니다. 71,500원. 얘가 전에 자리였던 자리를 뚫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벌써 시장에서는 벌써 아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디데이에 네. 그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15%를 받아냈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 조선이나 구남의 카드가 아주 유용한 관세 뭐 좀 깎아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핵심 변수로 작동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내용이 구체화돼서 이 아까 얘기한 군산이나 거제도는 하나 오션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당장 호텔, 카지노, 엔터 이거는 갑자기 그냥 슈고대에서 한 10에서 20% 그냥 스트레이트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롱숏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일부터 들여다보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할 거와 안 할 거를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내일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집중하는 이런 포트의 재조정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의 그 협의 과정에서 네. 어떤 내용들이 단어가 꽂히나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시장에서 벌써 얘기해 주는 게 엔진주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엔진. 조선 엔진이요? 네, 조선 엔진.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직접 고점을 뚫어요. 그러면 이번 협상 카드에 벌써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조선 쪽이 뭔가 그 핵심 키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카본이니 세진중공업이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새로운 그동안의 고점이었던 자리를 뚫고 가는 대상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막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패턴의 그 징후거든요. 네. 선도주들이 이쪽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 벌써 아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내일은 모든 방향성은 조선 기자재가 앞으로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순매도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팔았던 종목 쪽에 조선 쪽들이 좀 포함이 되기도 하고 기관 쪽도 조선을 좀 팔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조선주가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만 그런 거예요? 그냥 차익 실현 정도? 최근에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이거를 1등으로 그저께는 1등으로 샀어요. 오늘 외국인은 하나오션이 순매수 3위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롱숏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우선순위가 하나오션이 10만 원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밑에 단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나 이거는 50만 원을 뚫나 안 뚫나 그동안은 47만 5천 원이 저항대였거든요. 이거를 지지 만들면서 여기서 10%짜리 에너지가 나오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계속 강조했죠. 원전조선, 방산전력, 스테이블코인은 차익 실현하고 그동안 빈집털이의 소부장, 2차전지, 가치주, 빈집털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순환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이쪽을 집중하십시오라는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네. 이제는 조선의 시각만 바꿔볼 생각입니다. 네, 마스가라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협상 카드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선은 롱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의 한한령이 다시 한번 뭐 가해지게 된다면 호텔이나 카지노 등 여행 관련주들은 급락할 수 있으니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그 정부의 선택 아니겠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신 그 재계 그 핵심 멤버들 보면 네. 뭔가 힘을 실어주거나 뭔가 사인할 게 있으니까 뭔가 가는데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님, 그 다음에 또 하나그룹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벌써 내용이 어느 정도 그 대통령 그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고 요번이 뭔가 하나의 그 일단 일본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 눈높이는 맞추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도 15% 같아요. 15%인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이 5,500억, 뭐 또 유럽 같이 6, 7천억, 이 불가능하거든요.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4천억 요구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깎아준 부분이 저는 이 부분 같아요. 할 거. 그래서 군함, 잠수함의 이 공장 밸류체인 이 부분을 갖다 대서 미국이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대신 커버해 주면서 투자 규모를 좀 깎아주는 빼고 덧셈 뺄셈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자원개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미국산 원유 셰일가스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여기에는 이제 그 두바이산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건 살거니까 여기서는 뭐 1,000억 불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이제 테슬라하고 연결돼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재료가 투입되니까 이제 여기 밑에는 삼성전자 연결고리는 롱이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숏이 걸리는 같은 소부장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7만 원에서 8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이 협상에서 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핸들링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주 매수할 것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장도 그렇고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도 종목을 구분해야 돼요. 2차 전지가 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한번 뿌려봤습니다. 더블난 게 이렇게 생겨요. 벌써. 이게 몇 개, 2차 전지 특징은 5월 말이 저점입니다. 네. 각 종목마다. 소부장은 4월 9일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군집 현상들이 있는데 2차 전지들은 대부분들 5월 말이 저점인데 그 기준으로 해갖고 가장 많이 오른 게 효성중공업이 200%. 그 다음에 이게 세력주의 EV 첨단수 100%, SK 이터너스 100%, 신성 ST 100%, LG화학이 70%. 그 다음에 엔솔이 거의 40%. 요게 이제 38만 원인데 조금 더 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포스코홀딩스가 34만 원까지 거의 50%. 한중 SS 뭐가 제일 못 갔냐? 옛날 대장주가 못 갔어요. 에코프로 그래도 30%, 서진 시스템 30%, 삼성 SDI가 제일 못 갔어요. 20%인데 오늘 21만 원 근처까지 와갖고 얘도 30%. 그러면 저는 이제 30%단 종목들을 2차 전지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100%대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전지가 약간 뭐로 포장됐냐면 ESS로 포장됐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 테마로 계속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위상이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거든요. 네. 34만 원까지가 40%인데 지금 조정해서 31만 원. 그럼 30만 원, 31만 원대는 또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가장 원픽이 AC 포스코 그룹 ETF인데 이거는 지금 5천 원 단위인데 연말까지 7천 원 정도 보이니까 추세로 가고 개별 종목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템 팔고 그다음에 포스코 스텔레온이나 그 못한 종목들로 이동했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가 10% 정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여기 또 이제 상대 수익률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정리해봤고요. 오늘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을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은 롱이고 SK 하이닉스 쪽은 숏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 개별 개미 투자자 분들은 이거를 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ETF 보시면 알아요. ETF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TF에 그 코덱스 AI 그 ETF 소부장 종목에 핵심 장비 ETF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거 7월 15일 날 갖고 온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 HPSP 쫙 보세요. 얘가 다 SK 그동안 1년 동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같이 저점에서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포트도 그쪽 밸류 체인으로 다 펀드 매니저들이 짠 거예요. 네, ETF 자체를. 예. 네, 그래서 그게 상위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재밌는 거는 이게 6월 26일 날 꼭지예요. 삼성전자가 그 6월 26일 날부터 더 치고 올라갈 동안 SK하이닉스는 6월 20일 30만 원, 26만 원, 30만 원, 다시 26만 원. 그래갖고 박스 터널에 갇히면서 오히려 빠졌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단에 삼성전자를 땡겨버렸다. 예.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요게 2월 26일입니다. 요게 7월 요거 여기 보시면 핵심 장비인데 요게 이날 SK 하이닉스가 또 쳤는데 어때요? 쌍봉자리예요. 그리고 이건 떨어져요. 그게 다 위에 SK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만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타에서 코덱스 AI 핵심 장비인데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이 삼성전자 1등인 게 코덱스 AI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 장비 ETF 갖고 있는 거하고 AI 반도체 ETF하고 이 성질이 달아버린 거예요.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AI 반도체는 1등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깎아 먹었다고요? 근데 이 두 개가 깎아 먹은 거야. 삼성전자 하나만 고분분투하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 이게 깎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단에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급등한 게 SNS텍,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포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자체에서 반도체 ETF들은 요번 파동을 적응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연결고리 종목으로만 종목 집중하신 분들이 차별화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겠어요? SK하이닉스 계속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못 간 거를 찾아가야겠죠. 그거를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시면 마음 AI, AD 테크놀로지, 대덕전자 벌써 100%짜리가 나온 거예요. 벌써 삼성전자 연결고리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면 각 그쪽 반도체 전문가들이 노래 부르는 종목들이 AD 테크놀로지, SNS텍, 네페스아크, 두산 테스나 이런 대덕전자 이런 걸 떠듭니다. 벌써 90%에서 100%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늦으셨어요. 이 밑에 단을 보시죠. 하나 마이크론. 저는 이거 원픽 잡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그동안 인적 분할 때문에 계속 누르고 못 갔는데 네. 이게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변화가 나오면서 이제 포트에서 이 밑에 단에서 뭔가 나올 게 삼성 SDI, 삼성전기, 하나 마이크론 이런 어버 반도체 이제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로 갈 것 같고 요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한 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재미있는 건 6월 26일 날이 꼭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비해서 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6월 26일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 80%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40%예요. 이격 조정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부터는 그동안은 5만 전자에서 하신 분들은 6만 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이동하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아직도 못 파신 분은 후발주에서 못 간 거, 어버브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에서 8만 가면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죠? 요거 10%대 하나 마이크론이나 어버 반도체나 이쪽 섹터는 한 30에서 50% 이제 새롭게 그쪽 포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핵심 AI 반도체에서 이제 포트를 구성할 때 이제 타이밍 이걸 포트 재조정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너무 이쪽으로 편중됐네. 근데 이쪽은 숏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바꿀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편입되는 아니면 밑에 단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 종목들 이런 것들을 IT에서는 구분하시는 게 하나의 그 보는 시각의 가장 핵심이 또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나 마이크론하고 어버 반도체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향 반도체는 제외시키죠. 그래서 이번에 제주 반도체라든지 좀 저사양 뭐 GR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손절. 중국과 연관이 있는 것들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니 이번에 조선이 카드를 썼다 하면 그러면 중국은 칼을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내일 이제 그 판이 이제 확인될 텐데 딱 보면서 벌써 시장에서 그 이상 징후가 나왔거든요. 벌써. 그런데 이게 확인 도장 찍어주는 순간에 3개월 동안 시장의 롱숏이 확 바꿔버린다고요. 확인 매도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중국 스치는 건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 현 정부의 내부 강요들이나 하면 약간 중국향에 또 북한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단 먼저 관세 협상 먼저 우선 카드를 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6개월의 큰 차이를 둘 것 같거든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투자에서는 가장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는 당장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이 두 가지 종목의 에너지랑 그다음 한쪽은 비교하기 좋게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카지노주하고요 엔터게임을 이렇게 같이 딱 놓고 이게 롱숏이 확 나오나 그러면 그대로 아직도 이쪽 갖고 있는 바로 와서 가는 쪽으로 붙겠습니다. 그게 한 6개월 가는 거예요? 이게 1개월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충 6개월 정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의 판세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쫓아다니냐면 미국에 계약을 하거나 투자 대상이 그러면 이제 현대차 중에서도 미국 밸류체인에 공장 같이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SL이라든지 그 공장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또 치고 나가요. 현대차 부품단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먼저 시장에서 벌써 선도주 싸움이 나오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시장은 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일 확인될 것 같아요. 내일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73,000원을 터치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바라본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옳은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도 어떤 투자 전략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지도 의견을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가 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느덧 유가가 연초 가격대인 7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이슈가 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제재용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받아가는 국가에도 제3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투자 전략적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는 유가가 올라가갖고 그래서 또 흥구석유, 한국석유가 올라가길래 네. 그냥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때리라고. 오늘 시초가로 때려라. 이유는 저는 트럼프가 푸틴을 마음대로 협박해도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이. 지금의 분위기는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은 맨 처음에 그 대통령 때는 뭔가 바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나 그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도 보시면 요날 기억나시죠? 73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벙커버스터 때리면서 65 급락했을 때 이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65불은 지지할 것 같아요. 딴 이유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 흥구석유가 11,000원, 12,000원 이때입니다. 그냥 제자리 뛰기 13,000원, 14,000원 한국석유 그 다음에 흥구석유 11,000원, 12,000원 이때는 사도 되는데 오늘 보면 아침에 벌써 요게 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근데 종가로는 보면 다 원위치. 이게 그 해답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70불을 돌파해갖고 75불 가는 세상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협박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되려고 그러면 진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진짜 러시아 갖고 아니라 거기에 노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이란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유가를 75불까지 간다면 몰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전 세상이 그 자원 싸움이 또 패권 전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원유 쪽 다음에 히토류하고 그 다음에 핵 우라늄 관련돼 갖고 사업 투자는 우라늄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텅스텐이라든지 특수 알루미늄 구리 이런 쪽 라인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자원개발.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나오면서 그린란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란드 관련된 자원개발에서 오히려 알래스카 쪽에 연결되는 그게 난 포스코 그룹 같아요. 포스코 그룹.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 이게 북극 항로하고 알래스카하고 같이 연결되는 큰 그림이 또 현 정부가 또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두는 부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또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는 70달러를 넘어가지는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게 러시아 협박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러시아보다 미국으로 벌써 돌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뭔가 어디서 또 감산 효과 나거나 분쟁이 나야만 추세인데 그냥 65불, 70불에서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석유 관련주로 확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전주를 좀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때나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전략 유효합니까, 대표님? 예, 저는 그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3월달 위치가 두산 에너비텍 지금 위치다.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갑자기 20%나 30% 빠지면 잠깐 들어가면 한 10%대기 대비 돌리면 단타 나오죠. 그러니까 한정 기술로 치면 요 자리입니다. 83,000원과 85,000원. 그리고 95,000원과 10만 원에 이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 거는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이쪽은 글로벌 라이즈 원자력 ETF 쪽을 계속 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전 ETF보다 글로벌 쪽의 포트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 보면 뭐 까메코라든지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뭐 밑에 오클로도 있고 현대건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광산주입니다. 광산주. 그래서 제가 이쪽 섹터에서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카메코가 7월 7일이 모든 원전의 모든 주가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의 맥점이에요. 카메코는 이때 70불에서 지금 10% 정도 올랐어요. 여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카메코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광산. 그것도 광산. 그러네, 광산. 근데 우라늄 에너지 보세요. 네. 제가 요때가 6.8불, 7불이었어요.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30% 갔습니다. 거의 3배 갔죠. 10% 갈 때 30%. 이게 이제 우라늄 에너지예요. 저는 이제는 그럼 우라늄 에너지 다음에 이쪽 관련된 거를 흔들면 이쪽을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산주하고 우라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쪽의 반대는 태양광 쪽이나 풍력이나는 이번에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태양광 쪽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풀어준 것 같지만 우리 하나솔루션 보면 37,000원만 가면 파는 세력들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3만 원과 37,000원의 박스 정도고 오히려 그 사이에 그린란드 자원개발이라든지 알래스카 시추 관련된 거라든지 우라늄 광산이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주나 구리 관련주의 순환. 그럼 구리 관련주의 순환에서는 이제 풍산은 너무 급등했으니까 고려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구 산업이 못 갔어요.
해안전선이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계속 또 다음 타자로 들여다보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은 원전주 쪽이었는데 오히려 광산과 우라늄 쪽 에너지를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보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은 뉴스케일이나 오클러가 다시 막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가 따라가질 않아요. 그럼 벌써 이 포트에 미국 투자와 우리나라 투자할 때 벌써 여기서 괴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괴리는 왜 나올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나라 포트를 운영하는 아시아 쪽의 얘네들은 우리나라 원전주는 롱숏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려다가 대차매매, 네. 빌려다가 펀드를 때리고 개별 종목 살 때도 있고 반대로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원형 천정형이 되는 패턴이 나오면 이걸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이게 원전주의 특징. 그러니까 한전기술은 85,000원과 75,000원 사면 꼭 먹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튬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우라늄, 텅스텐, 구리 이런 쪽을 오히려 더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이게 또 알래스카 자원계라면 그린란드 건드릴 때 여기에서 또 힛돌이라든지 그 합금 관련된 것들의 희귀금속들의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해서 이제 시추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강관주가 그간 좀 흐름이 좋았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연속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유를 그래서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저는 포스코 그룹이 가야 강관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뭐 금액도 나올 것 같고 어디 들어와서 개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게 일본하고 공동을 할지 우리 독자 부분이 있을지 이것도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 합의 문서에 약간 MOU 성격이겠지만 그거라도 뭐 언어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강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주도역이 아니야. 뭐 하이스틸이나 이런 거보다 그거를 끌고 가는 포스코 그룹 자체의 에너지가 나와야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철강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시차를 두는 거가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 LNG 부분은 오히려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 홀딩스 두 가지 갖고 S축, Y축에 딱 놓고 이 상대 속도나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면 조선기자재나 조선이 더 빨리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강가는 따라가는 그런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싶네요. 관련한 아이디어에서 탑픽은 포스코 그룹주로 보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고요. 대표님 요새 이제 상법 개정 관련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 소속 분리과세 문제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코스피 5천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네. 벌써 저는 권력 다툼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외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건 또 옛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에너지와 현 대통령의 에너지 그리고 또 차기 대권도 있고 차기 가장 급한 거는 지방선거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어떤 걸 건드리냐면 저는 부동산 세력과 주식 세력들 간의 그 갈등 구조하고도 확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올 때는 누가 이기나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기나 결정은 지방선거예요. 거기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년 6월이에요. 그럼 이 시간차가 거의 8, 9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그쪽이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이거 원래대로 안 될 거야. 뭐 50억도 10억인데 뭐 어디든
정의가 다시 구현됐다니 뭐 확정됐다니 그러고 이거 다시 재조정됐다니 이게 또 권력 다툼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시장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갈팡질팡하게 만든다고요. 그 결론은 그럼 뭐예요?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요. 누가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KB금융 갖고 설명해 보면 네. 이번에 그 5천 만들고 또 뭐랄까 또 자사주라든지 지주 뭐 여러 가지 해서 이 6만 9천 원짜리를 12만 원까지 이 에너지를 거의 100% 에너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제가 이럴 때 그 21평선 그 상승폭의 75% 능선을 지지하면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데 지금 요 75% 여기에서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승폭의 반까지 열어놓겠습니다. 120선까지 열어놓겠어요. 이거 확인하는데 6개월 걸린다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그럼 이쪽 갖고 계신 분은 미련 버리자. 오히려 지금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미국과 에너지에 주는 쪽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알래스카 개발 계획에 관련된 포스코 그룹을 하든지 네. 포스코 ETF라든지 삼성 밸류 체인에서 아직 못 간 하나마이크로나 어부반도체 그게 이제 새로운 코덱스 핵심 ETF에 편입될 가능성 많을 때 그게 위로 갈 때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라는 게 6개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집중하는 게 저는 은행, 지주사 이런 것들 누가 싸움이 이길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안 한다 결론하겠습니다. 괜히 아니야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가지 않아 뭐 이게 미련인데 저는 이럴 때는 빨리 그 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시차를 내년 1월, 2월 보겠습니다. 1월, 2월이면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겠죠.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내는 게 끝까지 안 고쳐요. 그럼 장 10월부터 영향 받습니다. 10월부터 영향 받아요. 금년 10월부터요? 예.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장이 나냐면 삼성전자 중심이라든지 대형주 관리장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 돼버려요. 그러면 매일 어떤 장이 나오냐. 상승 예를 들어서 코스닥 상승 300개 하락 1000개 이런 게 10월부터 연말까지 뻔하게 나오는 건데 수급이 말라버리거든요. 이런 게 지금 이걸 벌써 이 정권의 그 내부적인 갈등 구조에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이게 단순하게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확정하신 분들은 가만 보면 댓글창도 닫고 자기가 정의를 구현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득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을 잃는 순간 때까지 권력에서 핵심 그 펜을 갖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앞만 떠들어봤자 핵심 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한 저는 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큰 노이즈가 낄 만한 종목으로 지주사, 은행 쪽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간단히 해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부에 있던 부동산파하고 주식파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파가 이긴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파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건전하게 이제 주식적으로 해서 힘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되고 세대도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골수의 뿌리를 아직 못 고치네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좀 달라지나 솔직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대표님 기대감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 이렇게 하는 거 너덜너덜해지는 거 보고 네. 아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저는 그냥 벌써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들어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님? 영향 주죠. 이게 사람들의 자금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흔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빨아서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면 주식 팔아갖고 부동산 관리하게끔 되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4천, 5천 이런 구조에서는 꿈 깨라라고 저는 미련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교통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미국과 협상이에요. 그게 이게 묻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